아,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이버 AI 랩에서 6개월 동안 수행했던 연구를 발표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ICCV 제출된 상태이고, 어, 뭐, 잘못된 게 많을 수도 있으니까 질문이랑 비판해도 좋습니다. 제목은 일단 디퓨전 및 퓨샷 클래식 메터 러닝이고,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바로 디퓨전을 써서 퓨샷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을 수행하는 워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하는데요. 퓨처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이라는 거 하기 전에 이제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이라는 걸 좀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은 이 밑에 그림처럼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모델에 학습을 시키고 나면 이제 그 모델에다가 계속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학습을 시키고 싶어 하는데요. 그때 이제 이전에 학습했던 데이터가 없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새로운 클래스가 들어왔을 때 그 모델은 이전 클래스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학습했던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클래스를 잘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컨티뉴얼 러닝, 뭐 인크리멘탈 러닝 여러 가지 말로 불리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새롭게 들어오는 클래스에 대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적게 들어오게 되면 그걸 퓨샷이라고 해서 퓨샷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모델을 학습할 때는 데이터가 풍부하다고 조건을 가지게 되고요. 그 뒤에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 뉴 클래스에 대해서만 데이터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둔 것처럼 베이스 세션은 데이터가 풍부하고 인크리멘탈 세션은 데이터 셋에 따라서 이렇게 5웨이 5샷 또는 10웨이 10샷 5웨이가 그 클래스 개수를 말하고 샷이 그 클래스마다 이미지 장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CUB가 보통은 더 어려운 셋이어서 10웨이 10샷으로 한 번의 세션에 그 10개의 클래스가 10장씩 그러니까 100장씩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이전까지 학습했던 모든 클래스를 한 번에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전 정보를 잘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클래스도 잘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앞에가 좀 넘어가는데 그걸 다 한 번에 말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퓨샷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을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 퓨샷에서 중요한 건 여기 좀 적어놨지만 카타스피c 포게팅이라고 해서 이전 클래스를 잊어버리지 않으면서도 그 5장 혹은 뭐 10장밖에 없는 그 클래스에 모델이 피팅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 보니 디퓨전에서의 피처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릴레이티도 그 밑에 좀 적어놨는데 이런 논문들을 통해서 그 디퓨전 내에 있는 피처들이 제너럴라이제이션과 뭐 그 엄청 적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일반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논문들이 이거 1번, 3번, 2번에서 여러 다운스트림 타스크에서 좀 추가적으로 훈련하지 않고도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퓨전 피처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데이터가 엄청 한정되어 있는 퓨샷 상황에서도 잘 훈련된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약간 첫 번째 가정이자 직관이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디퓨전은 전부 스테이블 디퓨전을 말하고 있어요. 스테이블 디퓨전이 엄청나게 많은 플러그인 플레이를 다 붙일 수 있고 뭐 생성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으니 그걸 다 활용해서 프로게팅도 방지하면서 동시에 오버피팅도 같이 방지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직관을 이런 논문들에서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한 POC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거 왼쪽은 그때도 뭐 발표를 했었는데 GPT로 만든 스테이블 디퓨전 혹은 디퓨전의 훈련 과정입니다. 인버전 혹은 포워딩 과정이라고 하는데 특정 이미지를 노이즈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스테이블 디퓨전 내에서도 유넷이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점차 노이즈화하면서 그 노이즈를 예측하는 형식으로 유넷이 학습이 되고 그거와 반대되게 이제 순수 노이즈에다가 특정 텍스트를 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특징을 활용해서 우리는 아까 여기 앞에 보았던 이런 피처를 뽑아내는 게 제가 원하는 거였고요. 이런 피처를 진짜 아무 이미지를 넣어서도 가능한지 보기 위해서 이 오른쪽 이미지를 그 인벌전 과정에다가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벌전 과정에 넣었을 때 디퓨저는 DDIM이라고 해서 그 스케줄러를 가지게 되는데 노이즈를 얼마나 뿌려줄지를 결정하는 약간 장치거든요. 걔가 이제 미리 다 계산을 해놓고 특정 타임스텝마다 노이즈를 주면서 이미지가 완전한 노이즈가 되도록 유도를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훈련을 유넷이 그 노이즈를 예측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게 되는데 그 타임스텝이 DDIM이 보통 50을 가지고 50번 그렇게 노이즈를 줘서 완전 순수한 노이즈를 만들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타임스텝 여러 번 해서 아까 보았던 그 피처를 뽑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이제 이 시각화가 이제 타임스텝 여러 번 해서 그 피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이미지를 처음 노이즈화 할 때 뽑은 피처가 굉장히 깨끗하고 그좀 그 오브젝트를 잘 분리하고 백그라운드랑 그 다음에 좀 여러 의미로 좀 많은 선명한 피처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미지들은 사실 여기 이미지에서 점차 노이즈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점점 노이즈화 돼서 객체가 다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았을 때 디퓨전 타임 스텝 전부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제일 첫 번째 스텝만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피처를 뽑아내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좀 직관을 동시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예시인데요. 두 번째에서도 이렇게 위에 보이는 것처럼 타임스텝이 늘어나는 이미지를 그 디퓨전 유닛에 넣었을 때 나오는 피처는 점차 노이즈화 되었고 여기 보통은 레이어가 높아질수록 하이 프리퀀시 그 다음에 레이어가 낮을수록 로우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로우 프리퀀시가 약간 그 객체들의 시멘틱한 정보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로 갈수록 객체들의 좀 표면과 표질 뭐 좀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 두 정보를 모두 잃어버리는 걸 볼 수 있었고, 뭐 이런 POC를 통해서 일단은 이 위에 타임스택까지는 저희가 사용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위에 타임스택까지 쓰게 되면 타임 코스트도 굉장히 많이 들게 되기 때문에 디퓨전의 모든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돼서 원래도 안 쓰려고 했지만 피처를 봤을 때도 쓸 필요가 없겠구나를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사용하기로 했었던 그 타임스텝 1에서의 제 앞부분에서도 다른 피처에서는 그래도 이 오브젝트가 좀 드러나는 게 보이는데 제일 앞부분에서는 완전 좀 이게 제일 큰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작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 애들이랑 같이 훈련을 하려면 또 컨캣을 해야 되니까 레졸루션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꿔줬을 때 제일 앞에 있는 애들은 모든 정보를 다 약간 손실한 것처럼 보였고 얘네들을 실제로 훈련에 넣었을 때 얘네들을 뺀 게 더 성능이 잘 나왔어서 네 얘네 부분도 얘네 레이어 피처도 제외를 하고 이 뒤에 아웃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모델을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 인벌전 프로세스에서 노이즈 대신에 아까 그 꽃 이미지를 넣어줬던 게 이거 네, 네. 아니죠. 여기에다가 노이즈를 주면서 유넷을 할당하는 거죠. 그게 디퓨전 학습 스텝이어서 근데 인벌전 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인벌전 프로세스는 노이즈를 걷어내는 과정. 인버전이 노이즈를 주면서 그 노이즈를 예측하는 과정이고, 제너레이션이 순수 노이즈에서 예측하도록 훈련된 모델이 어떤 노이즈를 예측하면 그 노이즈를 걷어내면서 그 오브젝트가 되는 아, 과정입니다. 아, 그래서 방금 말한 거에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 노이즈. 똑같은 겁니다. 포워드 인버전 똑같이 말하는데 저는 이 이전 논문에서 인버전이라고 명칭을 해놔서 저는 그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논문에는 포워드랑 인버전 같이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헷갈릴 것 같아서 사람들도. 포워드 스텝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근데 이 인버전 과정이라고 여기 닙스 논문에서 정의를 해가지고 저도 따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포워드랑 인버전이라고 같이 적어놨습니다. 논문상에서는. 네, 또 뭐 질문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노이즈를 아예 안 주고 그냥 유닛에 넣은. 아, 그게 이제 사실 이 첫 번째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미지에다가 그 보통 스테이블 디퓨전이 그 약간 윤회과는 다르게 이 순수한 이미지를 받으면은 여기에 노이즈를 주는 과정에 나오는 피처를 이 타임 스텝 1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스테이블 디퓨전의 그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게 좀 수반이 되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원본 이미지 레이턴트가 들어가는 게 맞긴 합니다. 방금 우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T1이 그냥 순수한 레이팅. 그렇죠. 그 T1 스텝이 순수한 이미지가 들어가면서 노이즈가 원 스텝 뛰게 되는 과정에 나오는 피처인 거죠. 음, 네. 근데 그 일반적인 DDI에는 타임 스텝을 막 1000 이렇게 엄청 크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DDPM이 1000 스텝까지인데 걔를 줄여서 DDIM으로 퍼센트하게 만들어서 고정된 타임 스텝에 그만큼만 줘도 된다라고 만들어놓은 DDIM이고 걔는 50 스텝 정도만 거치면 또 근데 그 1000 스텝을 다 1000이긴 거치긴 한 한데 50번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 DDPM의 1000을 50번으로만 줄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최근에는 뭐 더 많이 줄여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저는 이 디퓨전을 전체 다 활용을 하고 싶었기에 인버전뿐만 아니라 제너레이션 과정도 사용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 POC로서 제너레이션 과정에서 나오는 피처도 앞에서 인버전 과정에서 뽑았던 이런 피처들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가를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수행했던 게 이 왼쪽 이게 지금 생성된 이미지들인데 그 생성된 이미지들에서 가장 마지막 스텝에 나오는 피처를 뽑아본 이미지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앞에 것들과 유사하게 그 객체 이 벌드 부분만 또 백그라운드랑 잘 분리되는 것도 볼 수 있고 심지어 얘네들은 이 레이어 낮은 부분에서도 조금은 네, 티가 나는 형태를 볼 수 있었어요. 물론 사용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오브젝트랑 백그라운드를 분리할 수 있는 그 피처로서의 좀 디퓨전 하이퍼 피처로서의 사용 유무는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러면은 제너레이션 피처도 가장 마지막 타임 스텝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리를 해주면 여기서는 제일 첫 번째 스텝에 피처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인버전 포워드 과정에서는 그리고 제너레이션 과정에서는 순수한 노이즈에서 가장 완벽한 이미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스텝에서 피처를 뽑는 게 제일 깨끗할 것이고 그 피처를 저는 뽑아서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임 스텝이 49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POC를 거치고 나서 그러면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제 컨티뉴어 러닝에 쓰는 방법론들이 없느냐라고 하면 또 그걸 살펴봤는데 또 그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적어둔 1, 2번, 3번 논문들처럼 기존에도 사용하는 논문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을 그냥 간단하게 이미지 리플레이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이전에 학습했던 데이터들을 제가 아까 접근할 수 없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 데이터들을 생성을 하면서 새로운 클래스들을 같이 학습하는 그런 용도로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퓨전이 원래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잘하니까 그런 과정을 가볍게 활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와 동시에 뭐 로라나 글리겐처럼 이런 추가적인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이전에 학습했던 그 클래스 이미지들과 유사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게끔 네트워크를 더 학습을 하고 그 클래스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면서 비전 백본에다가 추가로 공급을 하는 형태의 모델들이 이미 있긴 했었어요. 1번, 2번, 3번 논문처럼. 근데 얘네들의 주요한 문제는 방금 말했다시피 그냥 스테이블 디퓨전을 그렇게 막 크게 딥하게 분석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이미지를 리플레이하는 용도로서 사용을 했다는 점이고 그리고 얘네들을 사용을 할 때 그 비전 백본은 또 따로 있으면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같이 둔 상태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낸 다음에 배치로서 훈련을 진행을 하는 그러니까 한 번에 엄청난 네트워크들이 동시에 올라가야 하는 그런 좀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글리겐이나 로라처럼 스테이블 디퓨전 자체를 학습하기 위한
추가적인 네트워크들이 또 필요하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 그렇게 저는 효율적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좀, 어, 시간이 부족하니까 빨리 말을 하면. 그래서 파일럿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하는 게 진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진짜 내 메서드를 제안하기 전에 가볍게 활용해봤고요. 여기 보이는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제가 구성한 그 백본이고요. 스테이블 디퓨전 위에다가 여러 가지 퓨처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을 수행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SD 플러스 1, 2, 3 엑스트라 리플레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생성 이미지를 한 장, 두 장, 세 장 만들었을 때 이전 클래스들의 포르게팅이 좀 방지가 되는가를 보기 위한 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란 색깔을 보면은 다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범위가 막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일치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션이 이제 퓨처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세션이고 이 10번까지 지났을 때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10번이나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CUB에서를 예로 들면 세션마다 100장씩 들어오니까 100장씩 10개의 클래스씩 들어오니까 10개의 클래스씩 10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 가장 이 성능을 유지하는 게 이 퓨처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의 목표인데 그게 잘 유지되지 않았다라고 보았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보았던 이 비전 백본을 따로 두고 스테이블 디퓨전을 따로 둬서 생성 이미지를 공급해줬을 때의 성능은 또 어떻게 변하는가 봤을 때, SD를 백본으로서 쓰는 것보다 더 낮은 데서 시작을 하였고, 동시에 그게 유지되면서, 네, 그 생성 이미지를 많이 넣어주더라도 그렇게 크게 프로게팅이 방지되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했었을 때 이제 우리가 SD를 쓰는 게 당연히 백본이 엄청 크니까 너네 거 잘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서 비슷한 비전 백본인 디노 V2랑 오픈클립을 같이 활용을 하였고요. 얘네들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말 성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은데 이제 나중으로 갈수록 약간의 오버피팅이 발생했는지 이 부분까지는 제가 분석하진 않았지만 오버피팅이 발생했는지 좀 더 심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보라색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SD를 활용을 하는 게 확실히 다른 비전 백본을 이때까지 썼던 것들 혹은 다른 비전 백본을 쓰는 것보다 효과가 있겠구나를 좀 논문 인트로덕션에 제시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방금 말했던 그 디노 V2 오픈 클릭 그 다음에 스틸 퓨전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비교한 거고요. 확실히 SD는 동시에 여러 유닛에서 피처를 뽑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더 성능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디노 V2나 오픈클립에서도 다양하게 뽑을 수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의 좀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제 메소드를 제안을 해보고자 하였고 여기 부분 좀 하이 레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버전 아까 전 인버전 과정이 가장 기본 과정 그 다음에 그 제너레이션 과정을 그 T스텝 가장 마지막에서 피처를 뽑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세 개로 좀 세분화시켜서 각각 뭐 피처 프로게팅을 방지하는 것 혹은 오버피팅을 방지하되 그 클래스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그멘테이션 방법과 비슷하게 하는 것들 등등으로 나눠서 이렇게 네 가지의 활용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때 발표에서는 이런 백본 구조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러프하게만 보자면 특정 이미지를 고정된 스테이블 디퓨전에 넣고 그와 일치하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어줘서 거기서 나오는 피처를 가지고 어그리게이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피처 아까 전에 여러 피처를 뽑는다 했을 때 얘네가 크기가 다 다르다 했잖아요. 그 걔네들을 다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피처로 만들어주는 어그리게이션 네트워크가 있고 걔네들을 이제 컨볼루션 그다음 MLP를 통해서 클래시파이어로서 이제 퓨처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세부 구조는 이 아래와 같고요. 이것도 다 여러 가지 어블레이션을 해서 가장 성능이 잘 나오는 구조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아까 전에 제일 처음 말해줬던 인버전 프로세스인데 얘는 실제 이미지에 노이즈를 한 번도 끼지 않은 그 실제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그 레이턴트를 SD에 넣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피처를 뽑아서 네,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나중에 인퍼런스 타임에서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텍스트 프롬프트에다가 널 프롬프트를 넣어주게 되었고요.
이 이유는 이제 제가 얘 클래스 이름을 훈련단에서는 알고 있어도 인퍼런스 단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 인퍼런스 단에서 그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널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얘 훈련 과정에서 이 모델이 널 값에 매칭되어 있는 이미지를 훈련하지 않았으면 인퍼런스 단에서도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인버전 과정에서는 널 프롬프트를 넣어줘서 그 레이턴트를 학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원 스텝 아까 전에 인버전 과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제가 이름을 좀 안 적어두긴 했는데 뭐 fsin 이런 거 지금 적어두고 얘를 그 인버전 과정을 거치면은 아까 전에 원 스텝 노이즈가 끼는 이미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스테이블 디퓨전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러면 그 원 스텝 노이즈가 낀 이미지에다가도 이미지를 다시 SD에 넣을 수 있어요. 생성 과정에. 그러면 SD는 아까 전에 넣은 이미지는 인버전 과정으로 했지만 SD 제너레이션 과정을 동일한 레이턴트에다가 거의 비슷한 레이턴트에다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는 내가 프롬프트에다가 그 구스라는 이름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SD가 그 오브젝트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어그멘테이션 효과를 줄 수 있는 그 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마 좀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F어그라고 하는 아까 전에 풀 제너레이션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풀 제너레이션 과정이 T스텝이 만약 50개로 나눠져 있으면 그 50개를 일부분 나눠서 가령 예를 들면 25스텝 정도의 노이즈를 그 이미지에다가 임의로 주고 그 임의로 노이즈가 낀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면서 완전 깨끗한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 A 이미지를 실제로 넣었을 때 여기에 절반 부분의 노이즈를 주고 다시 생성을 하게 되면 약간의 디테일이 달라지지만 그 오브젝트가 보존이 되는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생성된 이미지를 얻을 건 아니지만 약간 변화된 피처를 받아낼 수 있게 되고 이 피처들을 활용을 하면서 기존의 인버전 피처를 조금 더 어그멘테이션 해줄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T스텝을 다양화해서 생성되는 이미지 자체가 조금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 환경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좀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는 거는 내가 노이즈를 만약 풀스텝 주게 되면 완전 순수한 노이즈로부터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모래시계와 비슷한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텍스처 인버전이라는 그 프롬프트에다가 그 객체를 옵티마이즈하는 방법론이 있어서 그걸 활용을 했고 그건 논문에다가 그냥 가볍게 설명을 하면서 그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처 인버전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프롬프트에다가 여기 보이는 프롬프트에다가 그 클래스 이미지와 유사한 피처들을 옵티마이즈 시킬 수 있게 되고 순수한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생성되는 이미지가 여기 예전에 봤던 이미지들과 유사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약간 텍스처 인버전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얘를 통해서도 이제 유사한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줬던 이미지, 그러니까 퓨샷으로 주는 5장밖에 안 되는 이미지를 여러 방법으로 어그멘테이션 해서 활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 거기 질문 있는데 어, 텍스처럴 인버전이 SD3은 안 되죠. 2.1까지만 그렇죠. 유닛 구조 베이스에서만 지급되고 아마 3에서도 하면 될 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걔도 텍스트 임베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걔도 순수한 노이즈에서 텍스트 임베딩을 계속 주입하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되긴 하는데 걔는 텍스트 인코더가 2개로 알고 있어서 맞는지 모르겠죠? 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DIT 구조기다. 그래서 일단은 얘는 SD 1.5 버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때까지 본 것들은 전부 다 그 퓨샤 클래스들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 해주는 방법들이었다면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을 때 forgetting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 그 forgetting을 방지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마지막 제너레이션 방법입니다. 얘는 풀 노이즈로부터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마지막 피처를 뽑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얘는 그 이전에 대한 객체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니 완전 순수한 노이즈를 입력으로 주고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텍스처 인버전 그 특정 클래스들을 학습해뒀던 그 텍스트 프롬프트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 스타 W 스타 부스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가지고 와서 이 순수 노이즈랑 같이 넣어주게 되면 마지막 스텝에서 나오는 피처가 이 구스랑 비슷한 이미지를 띠게 되고 저는 실제 이미지를 뽑진 않지만 그 피처를 활용함으로써 프로게팅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전부 다 이전까지 말했던 그 피처들 전부 다 콘캣을 해서 컨볼루션 레이어와 이제 MLP 레이어에 그대로 학습을 해주게 되고 인크리멘탈 러닝을 할 때는 여기 앞에 어그리게이션 네트워크랑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고정이기 때문에 MLP만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게팅이 조금 더 덜해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했던 것들이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짜잘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시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UB 200으로 기준을 잡아서 보았을 때 어, 아까 말씀드린 그 제일 첫 번째 세션의 성능을 가장 유지하면서 성능 자체를 높게 만드는 게 여기 부분에 좀 중요한 골인데 여기 위에 있는 모든 방법들은 그 레즈넷 백본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레즈넷 백본을 이미지넷에다가 학습시킨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볼트 쳐져 있는 거는 그 이미지넷을 학습을 시키지 않은 결과 값입니다. 그리고 그 제 백본을 이미지넷 프리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C10%까지도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와 동시에 뭐 이건 어블레이션이고요. 아까 전에 뭐 말씀드렸던 그 프로게팅을 방지하는 피처를 넣었을 때 이 베이스 세션의 성능이 이렇게 엄청 커지는 걸 봄으로써 베이스 세션이 가장 첫 번째 세션에 훈련했었던 애들이니까 걔네들의 성능이 유지되는 걸 봄으로써 얘의 역할이 좀 충분히 수행됐다라고 볼 수 있고 동시에 F어그라고 했었던 아까 여러 가지 타임 스텝을 나눠서 퓨샷 클래스를 어그멘테이션 해주는 걸 같이 적용을 했을 때 인크리멘탈 세션이 아까 퓨샷으로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 퓨샷으로 들어오는 클래스들의 성능도 높아져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가장 이 논문을 쓰면서 문제라고 여겼던 부분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부분이었는데 당연히 스테이블 디퓨전을 쓰다 보니 모든 리뷰어들이 다 너네 너무 시간 많이 들 것 같다라고 말을 할 것 같았고 그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 이전 소타 논문인 Yourself라는 논문의 타임스텝을 제가 직접 측정을 했고요. 얘는 VIT 구조를 쓰는데 방법론 자체가 좀 시간이 많이 드는 건지 모르겠긴 한데 제가 측정했을 때 시간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간을 기준으로 저희 방법은 더 많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소타 값을 측정할 때의 값이고 이 앞에 좀 에피션시하게 타임 스텝과 그다음에 그 제너레이션 되는 과정을 훨씬 줄였을 때 162분까지 줄일 수 있는데 성능은 좀 컴패티브하게 보여줄 수 있다 정도도 같이 넣어서 조금 어필을 하고 있어. 우리 거 타임 코스트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조절해서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글을 적어두었고요. 네, 이거는 제 다음 워크라서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또 해주시면 그한 하겠습니다. 번에 제너레이션 스텝을 세번 거치면 그렇죠. 이미지 한 장당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시간이? 제너레이션 시간이 제가 배치를 16으로 잡았을 때 한 배치당 14초 걸리긴 합니다. 한 배치당. 근데 제너레이션 하는 것만 했을 때는 2초? 3초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를 좀 병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그멘테이션, 씬 이거 전부 다 그 제너레이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FC는 뭐 원 스텝밖에 제너레이션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이 코스트가 거의 없지만 얘네 두 개가 좀 많이 먹고 있고요. 특히 F어그는 아까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 타임 스텝을 여러 개로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랜덤하게 했을 때 T가 완전 풀 노이즈로 주는 게 많이 걸리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신 뭐 다양성은 더 좋아지겠죠.
하신 거로 느낀 게 인크리멘탈 러닝도 결국에는 이제 큰 데이터셋에서 봤을 때는 좀 모델이 제너럴라이즈가 잘 되니까 이렇게 갖다 쓰면 그렇죠. 된다는 맞습니다. 제가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싶었던 건 작은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에서 이제 하는 거는 끝났다.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준으로서 뒤에서 이런 거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에 약간 첫 워크 이제 뭐 활로를 뚫어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 코드 공개하면 좀 사람들이 많이 쓰기를 바라고 있겠네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디프션 다들 알겠지만 활용법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이런 백본만 제안해주면 거기서 사람들이 더 옵티마이즈 시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인크리멘탈 러닝이 끝났다는 거를 우선 아, 근데 저도 심지어 프로게팅이 많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프로게팅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제일 첫 번째 세션의 성능이 좋아지게 하는 것도 일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셋도 좀 올드하고 시읍이랑 사이퍼랑 미니 이미지 넷인데 사이퍼 같은 거는 32 x 32 이미지를 스테이블 디퓨전이 받아들이게끔 만들려면 512 x 512로 늘려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이 얘보다 훨씬 작게 나옵니다. 근데도 뭐 소타를 찍긴 했어. 저 위에 있는 분들도 다 인크리멘탈하는 그런 것들이 근데 얘네들도 다 퓨샷 인크리멘탈 러닝 방법론인데 얘네까지가 이제 그 레즈넷 백본을 쓰고 yourself라는 애는 VIT를 쓰고 있고 그래서 약간 걸리는 건 리뷰어들이 그 말을 할 것 같긴 해요. 백본 차이가 큰데 이거 어떻게 비교할 거냐라는 식으로 혹은 내 백본에다가 쟤네 방법을 적용을 해봐라 라고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하락폭을 좀 적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중요하고 사실 복합적으로 중요해서 아직도 좀 많이 연구되는 분야기도 하고 첫 번째 것 같은 경우에 진짜 살벌하게 떨어지고 네, 이런 거 거의 초창기 연구라서. 근데 뭐 4년 만에 이 정도로 늘어난 거면 대단하긴 합니다. 네, 아무튼 이거 일단 녹화 끄고